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파르타와 즈볼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네덜란드 일부 파리 패패 승패무입니다. 즈볼레가 생각보다는 중원을 유려하게 쓰는 편이라서 스파르타가 약점을 보이는 팀의 조건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스파르타가 골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더라도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식으로 직선적인 플레이로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등 스파르타의 장점인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패턴이 많은 모습입니다. 최근 기복이 심하지만 0대2로 졌던 고어헤드전에서도 상대 박스 안 진입은 철저히 막아내는 등 수비가 아주 망가진 상황은 아닙니다. 즈볼레 네덜란드 일부 9위 패무무 무승입니다. 중원에서의 힘으로 알크마르, 아약스와 모두 2대2로 비기는 등 공격에서의 저력이 매우 뛰어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즈볼레가 지난 시즌 2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밸런스를 1부에서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직선적인 플레이에 대한 대가로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9경기 17실점으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즈볼레가 생각보다는 중원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 스파르타의 약점을 어느 정도는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약세와 함께 스파르타의 효율적인 공세에 잘 대응하는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파르타의 승리와 오버 2.5 양상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브레스트와 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프랑스 일부 3위 승승승승무입니다. 니스를 상당히 잘 상대를 해왔던 편이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것으로 속공에 능한 니스에게 틈을 주지 않는 양상입니다. 물론 브레스트도 공격력을 꽤 희생을 해야 했지만 카스티오의 창조성으로 한 골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는 상태이고 올 시즌에는 수비력이 니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적어도 니스를 상대로 보여준 견고함은 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니스 프랑스 일부 2위 승부패승승입니다.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2위를 지키고 있으나 메스를 상대로도 PK 하나로 겨우 1대0 승리를 기록하는 등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면모가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득점 기록은 꼴찌부터 세는 것이 더 빠른 상황일 것입니다. 결국 역습에 능한 팀의 특성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브레스트가 니스를 상대로 적어도 수비라는 면모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니스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에게 약하다는 점을 꽤 잘 꿰뚫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브레스트도 이 기조로 인해서 득점력은 꽤 포기를 해야 했고 니스의 수비력이 올 시즌 압도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언더 2.5와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리옹과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프랑스 일부 16위 승승패승패입니다. 올 시즌에는 중앙에서 공을 지키는 능력이 떨어져 지공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와 전개가 모두 되는 마티치를 데려온 것도 이를 커버하기 위한 무브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마티치도 부상 때문에 당장은 출전이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적어도 이 경기까지는 팀의 단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일부 7위 무승무무무입니다. 마르세유의 강점은 리옹보다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고 속공 상황도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공격적이고 활동량과 기동력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인데 리옹의 중원 약점을 저격할 수 있는 활동량과 수비력이 좋은 미드필더인 베레투, 콘도그비아가 공을 끊어내고 포처 성향의 오바메양에게 주는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리옹이 마티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팀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을 지키는 것에 부족함이 있어서 지공도 안 되고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잦은 역습 허용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마르세유가 적어도 중원에서의 힘과 속공을 만드는 빈도가 리옹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잉글랜드 일부 3위 패패패승승입니다. 리버풀이 높은 라인을 구사하는 편이라서 아스날이 지난 노팅엄 전처럼 공격이 답답한 상황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버풀과의 경합 상황이나 전술적인 유동성에서 앞서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FA컵에서 경기력은 좋았지만 클롭의 전술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면서 0대2의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공격수들이 지난 경기에서 개인 기량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일부 1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첼시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공격, 중원, 수비에서 모두 합격점을 줄 수 있었던 시원한 매치였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의 장악력으로 조타를 살리면서 살라의 공백까지 완벽하게 메워버리는 모습입니다. 클롭 감독이 많은 경험으로 아르테타와의 전술 싸움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올 시즌이 끝나고 사임하겠다는 선언이 팀의 스피릿이 하나가 되도록 도움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리버풀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전술적인 대응에서 클롭에게는 다소 처지는 모습이고 클롭 감독의 사임 소식이 선수단의 스피릿에 도움이 될 여지도 큽니다. 지난 경기 리버풀전에서 중원에서의 장악력과 공격력 등 확실히 힘이 올라온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버 2.5 양상의 리버풀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무승패패패입니다. 강호인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에게 지면서 UCL 전선에서는 다소 밀리는 상태입니다. 우니온도 현재 라이프치히의 중앙 밀집형 포메이션에는 그다지 적합한 면모는 아닌데 우니온이 최근에는 그냥 중앙을 막아버리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꿰찾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격진의 퀄리티는 시몬스 오펜다가 있는 라이프치히가 낫기는 하나 중원에서의 수적인 우위라는 기조는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니온 독일 1부 15위 승승무패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3-2-2로 중앙에서의 밀집으로 올 시즌 떨어진 중앙에서의 힘을 수적인 우위로 커버하겠다는 의도인 듯합니다. 다만 베르헨스와 베커를 모두 매각하면서 우니온의 공격 뎁스가 너무 얇아진 상황이고 여전히 고젠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것은 다름슈타트도 1-0으로 겨우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라이프치히의 중앙 수적 우위라는 면모가 우니온의 최근 포메이션상 어려운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니온이 중앙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잡아버리는 식으로 바이언이나 프라이부르크를 나름 잘 상대하는 양상입니다. 언더 2.5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